자, 도식화 두 번째 셔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티와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셔츠를 이제 바닥에 좀 쫙 펴놔 보세요. 펴놔 보시면 그 전체의 길이감과 형태감, 비율,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시고 셔츠가 갖고 있는 디테일들 중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그리다 보면 조금씩 힘들어하는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컬러, 기체 모양입니다. 기체 모양이 여러분들이 안쪽은 기체 모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게 그 옷에 따라서 이렇게 라운드가 굴곡이 좀 심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 기체 너비가 더 중요하겠죠. 이 기체 모양. 그래서 직선형인지 끝이 동그랗게 접혀 있는지 여기가 조금 더 동그래지는지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 도식화를 그리시다 보면 다양한 셔츠 도식화의 경우 다양한 컬러의 모양 근데 이 컬러도 너비도 앞네크에서 얼마큼 그러니까 앞에 앞목점에서 얼마큼 내려와 있는지 옆목점에서 얼마큼 내려와 있는지에 따라서 네크의 너비, 네크의 둘레가 여유가 있게 넉넉하게 크게 파여진 셔츠가 있을 수 있고 목에 딱 맞게 좁게 파여진 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셔츠 두 개를 정도를 집에다 펼쳐 놓으시고 그 너비도 한번 센치를 재보시면서 아 사이즈가 이 정도에는 목에 넉넉하구나.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목에 딱 달라붙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나중에 셔츠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셔츠의 전체 품, 셔츠의 전체 길이, 소매통의 너비, 네크의 여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계속적으로 좀 재보시면서 그 옷이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의 착용감 이 옷이 어디까지 오는가? 셔츠 길이가 80 정도의 길이면 내 엉덩이를 덮는가 안 덮는가? 앞길이와 뒷길이의 차이가 이 정도가 나면 어떤 느낌으로 입었을 때의 상황이 되는가? 소매통 너비가 어느 정도면은 내 팔에 딱 맞는 건가? 여유롭게 남는 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각, 수치적인 감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요구하는 거는 실은 총장 정도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비, 옷의 전체적인 너비, 품너비가 95인치, 100인치 품너비, 그 다음에 전체의 길이, 이런 길이 정도만 요구를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부분 부분의 디테일의 사이즈를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되었건 기세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죠. 몸판이 있고 몸판 위에 덧붙여지는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 부분 스탠드라고 부르죠. 스탠드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덧칼라가 있게 되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놓고 보았을 때 예쁘게 펼쳐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 칼라가 있고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스탠드 라인을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요 라인 스탠드 라인 요게 절개선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스탠드 위에 첫 번째 단추가 매어 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셔츠를 그리는 법 역시 뒤쪽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게 될 거고 셔츠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소매 끝에 달려있는 이 부분 커프스라고 하죠. 커프스 역시도 커프스의 너비에 따라서 어떤 센치가 여러분들이 보통에 입고 있는 센치인지 그것보다 넓으면 어떤지 좁으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감각을 좀 키우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즉 소매의 단추단에 대한 부분 이게 되게 여러 모양으로 형태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디자이너들이 실은 결정하는 거는 이거의 너비, 이거의 길이, 이 위에 올라가는 스티치 모양 이러한 것들이 다 디자이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치에 추가 단추단을 얹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거 없이 절개선 하나만 있는데 열어보면 이렇게 바이어스로 봉제되어 있는 바이어스로 쌓아져 있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매의 끝단을 절개를 주고 그 절개를 일자로
벌리면 여기 이렇게 접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어스단을 이렇게 싸요. 바이어스단을 싼 다음에 다시 꺾어서 이렇게 접어서 요 끝만 눌러서 박아주면 이렇게 박히는 그 모양이 바로 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소매 끝단에 대한 처리 방법, 덧단을 더 붙이든가 바이어스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런 것도 없이 요 밑에 소매의 봉제선에 튀어서 디귿자로 스티치 박아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셔츠를 한번 꺼내 보시고 여러분들의 셔츠는 어떤 봉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뒤에 이제 드로잉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보면 셔츠 소매뿌리의 형태에 따라서 소매단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드로잉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과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뒤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도식화, 앞판, 뒷판 드로잉을 하시면 됩니다. 드로잉을 하실 때 나눠드린 유인물, 이 유인물에 이쪽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셔츠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좀 채시면 T랑 셔츠처럼 박시한 거는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고, 요게 보여지는 요 셔츠단, 요거는 앞판 그릴 때는 보이지 않아요. 앞판에서는 그냥 이렇게 커프스단만 보이겠죠? 요 셔츠단은 뒷판 그릴 때는 뒤에 커프스에 셔츠 단추단, 소매 단추단이 들어가게 되고 단추와 단추구멍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패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양장이 들어왔던 시기, 그러니까는 서양복식 양장이 들어왔던 시기가, 그러니까 뭐 일제 식민지 시기 개화기라고 불리우는 조선 말기에서부터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봉제 용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장을 일본인들한테 배웠어요. 일본인들은 양장을 이면은 뭐 그 또 다른 서구 열강들에게 배웠겠죠. 그러니까는 영어식 표현에 영어 이름의 일본식 표현, 그 일본식 표현이 한국인에게 전시되면서 또 다른 왜곡된 표현들로 막 이게 약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래서 90년대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가가지고 봉제하시는 분,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말을 하려면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어디서 온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용어가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가브라, 가에루빠, 가자리, 가우스, 간도메,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 갈라산보, 거꾸로 달기, 거시접, 겐보로, 뭐 게네리, 대부분의 단어들이 일본식 표현이고 이거 많이 순화됐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단어들에서 변형된 단어로 여전히 실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익히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을 익혀서 봉제하시는 분, 생산하시는 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고, 최근에도 디자인실, 이제 최근에 입사한 디자인실 디자이너들한테도 뭐, 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취업하고 나서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그럼 그걸 좀 반영해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물어봤을 때, 용어가 제일 힘들었다며, 특히나 봉제 용어, 봉제 장인들, 그러니까 샘플을 해주시는 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에 다양한 봉제 기법에 대한 직접적인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지 않으면 말로 표현할 때에 그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용어가 제일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용어들이 물론 순화되어야 돼요. 한국말로도 바뀌어야 하고 아니면은 적어도 요즘에는 보통 그 생산 작업 지시서에 다 영어로 작성을 하거든요. 영어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영어식 표현 이런 것들 각 회사마다 또 근데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표기하는 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용어들이 한국에서는 쓰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첨부를 해드리니까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적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단어 정도는 도식화에 계속 비일비재하게 작성되는 용어들이구나. 작성되는 봉제 기법이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요 단어로 써도 상관없지만 순화된 단어로 조금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도식화에 이렇게 돼지꼬리 달아서 설명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어, 직접적으로 드로잉으로 묘사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드로잉으로 묘사하는 거는 비슷한 형태로 드로잉을 묘사를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단어로 정확하게 그 봉제 방법에 대한 단어를 써놓으면 훨씬 더 의사소통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돼지꼬리 설명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걸 쓸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용어를 다 끌어다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모르면 어? 고리로 실고리로 만들어서 원형으로 묶어서 단추가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의 어쨌든 기능이든 그것의 용도든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를 기본적으로 쓰세요.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운 단어들, 의복 구성 시간에 배우는 단어들, 어페럴 디자이너 시간에 배우는 단어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눠드리는 거는 실제 지금 현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아니면 샘플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잘 안 쓰이는 단어도 있지만 그래도 써왔던 단어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드린 거고 정리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교재에서도 지금 이러한 단어들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여기서 찾아서 아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아 요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랑 셔츠, T 2개, 셔츠 2개를 여러분들이 도식화 앞뒤 대신에 핸드 드로잉이고 펜으로 정리하는 것. 기본적인 구성선은 0.3mm의 펜, 맨 끝에 가장 외곽 라인은 0.8mm의 펜, 세부적인 디테일은 0.05mm의 펜으로 정리를 해서 도식화를 작성하는 것. 이번 주차의 내용이고요. 셔츠 도식화의 자세한 드로잉 기법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